주셔야 됩니다. 네. 그런 관심만이 이런 사회적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꼭 그 관심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송진영 12구 진실버스 공동단장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죠.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이번 한 주간은 또 어떤 이슈를 뽑아오셨습니까? 네, 1위 분야 스포츠 분야고요. 특히 한 주간 동안 참 여러 가지 스포츠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나왔던 키워드는 피겨라고 하는 키워드인데요. 네. 정말 우리가 김연아 선수 이후에 정말 피겨 메달을 볼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너무 아주 그냥 감동스러운 일이 있었죠. 이제 남녀 싱글 차준환 선수, 이혜인 선수가 둘 다 피겨 세계 선수권 대회 동반 은메달을 목에 걸고 돌아온 것입니다. 지난 26일 일본에서 있었던 국제 빙상연맹 경기연맹 피겨 선수권 대회에서 나란히 은메달을 목에 건 것이고요. 이전까지 한국 피겨가 이 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것은 딱 김연아 선수뿐이었죠. 근데 김연아 선수가 2013년 캐나다에서 열렸었던 세계 선수권의 금메달 딴 이후에 10년 만에 나온 메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선수들의 성장을 보면서 우리가 다음 올림픽에 대한 희망을 좀 한층 키웠고요. 특히나 이제 여자 선수뿐만 아니라 남자 선수 차준환 선수의 이 개인 최고점 296.03점을 받아가지고 2위를 차지해서 은메달을 걸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두 선수의 성장이 정말 우리나라 한국 피겨가 향후에도 정말 멋지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나왔었던 키워드 축구 분야에서 나왔고요. 방금 너무 축구 끝났지만 이제 선임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 오늘도 이제 활약했던 손흥민 선수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토트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 이제 결별을 하게 됐는데 이제 토트넘 호스퍼의 후임 감독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고 해요. 이제 이 3명에 있는 감독들, 예를 들면은 율리안 나겔스만 전 바이에른 미넨 감독, 그 다음에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전 토트넘의 감독, 그리고 파레 이제 루이스 엔리케라는 스페인 감독인데 3명 모두 지금 소속팀은 없고요. 근데 역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지난 이제 토트넘 감독이었던 포체티노가 만약에 돌아오게 된다면 그럼 손흥민 선수 다시 한번 또 포텐 터지면서 같이 조합 맞추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심들이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유럽 축구 시장이 또 이 감독들이 또 대거 이동할 것으로 보이면서 또 향후의 방향성에 대한 기대감들 축구 팬들에게는 좀 많이 관심 갖게 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스포츠 분야에 또 키워드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참 흥미로운 키워드인데요. 야구 분야인데 로봇이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야구인데 왜 로봇이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에서요. 아마추어 야구죠. 그 전국 고교 야구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에서 로봇 심판이 도입되는 것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28일 오후 2시에 이제 자동 볼 스트라이크 판정 시스템, 그러니까 로봇 심판을 이제 전국 고교 야구대에 도입하기 위한 시연회를 개최한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포츠 4대학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입시 비리 중에 하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뭐 불공정한 심판 판정으로 발생하는 갈등의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이제 준비가 된 다음에 다음 달 3일부터 목동 야구장에서 열리는 2023 신세계 이마트배 전국 고교 야구대 16강전부터 공식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입시 비리 때문에 로봇을 도입해요? 그러니까 지금 씁쓸하네요. 그렇죠.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게 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이 심판의 재량이라고 하는 것들과 그리고 우리가 이런 규정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분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2위 주제는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네, 2위 주제는 사건 사고 분야고요. 키워드는 검거라는 키워드입니다. 이제 테라 루나 사태에 중점에 있었던 권도영 대표가 동유럽의 이제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것인데요. 근데 이제 또 KBS의 단독 취재 결과를 보니까 권도영 대표가 또 체포 직전에
전세기까지 동원해서 또 다른 나라로 도망치려 했었던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네. 11개월 동안 여러 국가 옮겨 다니면서 도피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몬테네그로 포드리고차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해서 출국하려다가 체포된 것이고요. 근데 이 공항에 이 권 대표를 태우기 위한 전세기까지 대기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방법으로 계속 도피처 옮겨 다닌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테라 사태 관련돼서 전체 피해액이 50조 원이고 국내에만 28만 명이 피해 본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 남부지검에서 이제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대표에 대해서도 4개월 만에 구속 영장을 재청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SNS를 보니까 네. 이 권도영 대표가 잡히고 나서 송환시키지 말고 차라리 미국에서 이제 판결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예. 이게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최대 종신형 선고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일단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고는 있어요. 근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과 싱가포르에서 앞다퉈서 이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로 나서고 있고 또 네. 몬테네그로 검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검거 하루 만에 뭐 공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뭐 법원 판단에 달렸지만 오히려 이제 네티즌들은 우리 피해 있던 것들에 대해서 뭐 제대로 된 벌을 받으려면 차라리 한국에 오는 것보다 미국에 가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지금 SNS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했다고 하는데 네. 뭐 변변하게 기소했다고 하는 소식도 안 들리고 우리나라가 뭐 이런 범죄에 대해서 어떤 뭐 전례가 판결을 내린 전례도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만 10년형 정도밖에 안 닿을 것 같다라고 SNS에서 얘기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피해받은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미국 보내라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세기 타고 다니려면 돈이 많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그런 다 어디서 나는지 그게 전 또 궁금하더라고요. 네. 자. 또 사회 분야에서 살펴봐야 할 또 다른 키워드가 있다고. 네, 맞습니다. 있다고요? 이게 뭐냐면 식사라는 키워드인데요. 네. 이게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옆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는데 식사를 안 멈추고 있는 프랑스 시민들의 이제 SNS가 화제가 된 것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요즘에 쇼폼 등의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프랑스 시민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있는데 한쪽에선 시위가 격화되고 있어서 테이블에 이제 옆쪽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는데 네. 한쪽에서는 야외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평화롭게 식사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뭐 프랑스나 뭐 유럽 가면은 네. 보통 이제 카페나 뭐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보면은 네. 바깥에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옆에서 막 시위가 벌어지는데 거기서 한가롭게 네, 맞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요. 네, 불길이 치솟고 고함과 굉음까지 들리는데도 한쪽에서는 또 휴대폰을 들고 문자에 열중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통화하는 모습을 이제 보다 보니까 자, 이 참 시위가 일상인 나라인 거냐 아니면은 격렬한 시위 문화와 제각기 할 일을 하는 다른 시민들인 거냐 혹은 역시 프랑스에서는 권리와 식사만큼 프랑스인에게 중요한 것이 없다 뭐 이런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연금 개혁안 발표한 뒤에 또 이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지금 대규모 이제 시위가 있는 상황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좀 전해졌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3위 주제는요. 3위 주제는요. 네, 3위 키워드는 연예 분야의 영화 카테고리고요. 키워드는 네. K 월드스타 OTT라는 키워드입니다. 이게 뭐냐? 원래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월드스타들이 배출됐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엔 이런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나라 이제 스타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진다라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16부작으로 진행했던 카지노라는 드라마에서 최민식이 이제 24년 만에 이제 압도적인 호응을 얻었던 부분이 있고요. 네. 또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전도연 씨가 이제 곧 또 넷플릭스에서 하는 한 이제 드라마에 또 출연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아주 빨리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감독들 역시도 다 OTT로 가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모두들 OTT로 뛰어들다 보니까 네. 정작 영화관에 걸려 있는 한국 영화들의 스코어가 좀 상대적으로 초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27일에 이제 그 이제 통계에 따르면 22일에 박스오피스 2위로 시작한 웅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영화가 24일부터 26일 이틀 동안 11만 7,592명을 모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박스오피스 2위입니다. 근데 1위가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이 스즈메의 문단속인데 이게 같은 주말 동안 75만 명. 그러니 네, 6.5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영화관에서 잘 나가는 스코어가 11만 명 정도니까 이거 참 어떻게 된 거냐라는 얘기. 또 오히려 OTT 종영 기념회들이 영화관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영화관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는 뭐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영화관이 아니라 집에서 영화를 봐야 되는 시대가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자, 4위 주제는요? 4위 주제는 생활 분야의 인구고요. 우리가 뭐 인구 폭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한 조사의 연구에 따르면은 세계 인구가 20년 후에 정점을 찍고 급감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온 것이에요. 네. 영국 일간 가디언즈에 따르면 로마 클럽이라는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지속 가능 성장 프로젝트 모델을 바탕으로 이제 분석을 했는데 네. 인구 폭탄은 터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46년께에 이제 88억까지 정점에 이르고 88억 명요? 네. 그리고 나서 급격히 감소해서 2100년에는 73억으로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좀 더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따르면 2040년에 85억으로 정점 찍고 2100년은 60억으로 감소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로가 실현된다면 이제 21세기 중반까지 이제 인간 사회와 자연 환경에 대한 뭐 이슈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정말 인구가 폭발하고 지구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에너지도 많이 같습니다. 필요하고 식량도 많이 필요하고 하여튼 네.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키워드도 좀 나오게 됐는데 네. 계속 우리나라에서는 간식도 외식도 겁난다. 먹거리 물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먹는 게 문제인 시대가 정말 다가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과 고민들도 지금 있는 상황이라고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가족들하고 잠깐 나가서 뭐 외식하고 올래?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네. 아니지. 우리 집에서 그냥 먹지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영업자들 걱정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5위 주제는요. 환경 분야인데 네. 키워드가 벚꽃입니다. 아니? 네, 웬 환경과 벚꽃 이럴 수 있는데 예. 지금 여기 여의도에도 지금 벚꽃이 벌써 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벚꽃이 이제 이게 평상시보다 최소 1, 2주 이상 빨리 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벚꽃 개화가 이렇게 빨라진 걸 마냥 좋아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3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졌고요. 이상고온의 심각성이 우리 앞에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제 벚꽃뿐만 아니라 봄꽃들 전체의 개화가 빨라지고 있고 올해 벚꽃이 지역에 따라서 평년 16일 일찍 개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 피는 백꽃도 뭐 3월 이제도 이제 다 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곤충들 있잖아요. 네. 근데 곤충들이 결국 꽃에 있는 걸로 열매를 먹게 되는데 네. 생태계에 지금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향후 모든 어떤 생물에 있는 사슬이 깨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고민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간단치 않거든요. 음. 이렇게까지 변화가 일어나면 사실 네. 우리의 삶도 다 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범블비로 알려진 뒤형벌이가요. 시간적 불인치로 인해서 멸종 위협을 겪고 있다라는 해외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의 야생벌레 밀도 자체가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네. 뭐 이외에 또 뭐 우리가 이런 시간들이 지나니까 뭐 예를 들면 원래 조금 더 겨울잠 자야 되는 동물들이 먼저 깬다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확실히 우리에게 좀 여러 가지로 벚꽃은 아름답지만 지구가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슈이수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